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CT 헬스케어 팀장 임현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대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의 구성은 간략한 사업 소개와 금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그간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의 건강증진 사업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성질환자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여 25년까지 추계하였을 때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성질환 예방 중심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만성질환은 흡연,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등에 따른 생활습관병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접근성의 문제로 보건소 서비스 이용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바일 등의 ICT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 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기존의 단체 및 조직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일방향 건강증진 서비스를 벗어나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건강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는 양방향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으로 정의되며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건강위험 요인 보유자를 우선 선정하기를 권장합니다. 건강위험 요인 항목으로는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5가지 항목에서 질환자 판정 전 단계 수치에 따라 위험군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선정되면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대상자 개인별 건강정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기획 및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 콘텐츠 개발, 사업 수행 보건소의 기술 지원, 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를 통한 운영을 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업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로의 전달 체계는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건강위험 요인에 따른 정보를 연동할 4종의 디바이스를 근거리 통신기술 중 블루투스를 이용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앱에 측정 기록, 활동 정보를 전송하여 대상자의 건강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며 서비스 담당자는 관리자 웹에서 전송된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을 영양과 신체활동, 건강관리별로 제공합니다. 일련의 서비스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먼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에 참여 홍보 및 안내를 받은 대상자의 방문을 통해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보건소의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통해 평소의 생활 습관 및 건강 평가를 받아 그에 따른 건강생활 습관 개선 목표를 수립하고 활용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착용한 활동량계 및 연동기기로 앞서 말씀드린 경로를 통해 보건소의 담당별 전문 인력들에 의해 상시 모니터링과 상담을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는 24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주차별 그리고 월별 건강 컨텐츠와 전문 상담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3개월과 6개월 단위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검사 및 심화된 전문 상담이 제공됩니다. 6개월간의 서비스 종료 후에는 건강 콘텐츠 중심의 추후 관리 서비스가
6개월간 추가 제공 가능합니다. 각 영역별 서비스 프로그램은 크게 영양, 운동, 일반 건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양관리는 올바른 식습관과 식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식사 일기를 통해 집중 영양 상담을 제공하고 일일 미션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동관리는 활동량과 운동 습관을 고려하여 건강한 신체 활동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상시 활동량계 착용을 통한 활동량 모니터링, 개인 맞춤 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건강 수치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종합 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2016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본 서비스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참여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지만 비대면 서비스로의 강점을 살려 목표 수준대로 성과를 거뒀으며 누적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6만 5천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간의 등록 비율에서는 여성의 이용률이 남성보다 높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분류하였을 때 30, 40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본 서비스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임을 상기하였을 때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국가 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30, 40대의 서비스 참여를 높였다는 점은 장기적인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눈여겨볼 강점입니다. 2021년부터 건강위험 요인은 없으나 건강관리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강군도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전체 대상의 1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도 건강생활 습관 개선 및 잠재적 요인을 가진 대상자도 포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서비스 콘텐츠 개발 등의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서비스의 주요 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전문 인력은 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푸시 알림과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하여 24주 서비스를 완주하여 추후 자가건강관리로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80% 후반대를 유지하다 재작년 한 해 부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서비스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후 비교를 통해 사업 초기에 건강위험 요인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50% 후반대를 유지되어 지속적인 참여기간 확대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걷기, 신체활동 실천, 아침 식사, 덜 짜게 먹기, 영양표시 확인, 5가지에 대한 건강 행태 개선율 역시 5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에서도 약 86점으로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규모의 확대 및 코로나19 등 다양한 지자체 상황에서도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은 담당자분들이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와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2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20개소가 늘어난 18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목표 대상자 수는 2만 6천 명입니다. 서비스의 규모가 늘어난 것과 발을 맞추어 운영의 효율성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180개소에서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건강군의 건강관리 지원 역시 지속됩니다. 그리고 본 서비스를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적 관리 등 관리 능률을 높이고자 관리자 웹화면 개편과 요구사항 바탕에 신규 기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텐츠를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개발한 대상자 진단 도구의 현장 적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행 기간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교육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22년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민수입니다. 저는 2022년 지침과 함께 보건소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시스템 계정 등록 방법, 서비스 프로세스 안내, 사업 개시 전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행정사항과 전년 대비 변경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일정 공유하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계정 등록 방법입니다. 2022년 신규 참여 기간의 시스템 계정 등록 방법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별도의 관리자 웹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글 크롬에 맞춰 웹페이지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헬스케어 업무를 진행할 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간 등록이 진행되지 않은 22년 신규 참여 기간에 한해 시스템 로그인 전 계정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간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담당자 계정도 하나 이상 등록되어 있는 보건소는 다음에 알려드리는 기존 참여 기간 절차대로 계정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은 신청 후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별로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사전에 공동인증서 발급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계정 승인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지 않아도 하루 2번, 오전, 오후에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의 시스템 계정 등록 방법입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담당자가 웹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규 담당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형태로 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사이동 등으로 새로 업무를 맡아 시스템 계정 등록이 필요한 경우 웹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한 전임자 혹은 실무 선생님들께 부탁하여 시스템 계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에러 지원 및 질의응답, 사업 노하우 공유를 위한 방이니 참여하셔서 의견 나누시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그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24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하여 등록하고 나면 24주간 챙겨야 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총 24주간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대상자 모집 후 3번의 보건소 검진과 대면 상담이 진행되고 6번의 영역별 온라인 상담과 서비스 이용 내용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대상자 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주 1회 건강카드 뉴스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해당되는 업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모집 단계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좌측 표와 같습니다.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한 위험군을 선정할 수 있으며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하지 않은
건강군도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취지에 맞게 건강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위험군을 우선 등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상자 등록 시기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연말까지 보건소 여건에 따라 언제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에서 저희 사업과 유사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보다는 한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유사 사업을 동기간 중복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중복수혜 등으로 외부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목표 인원 이상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시스템상 대상자 등록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이미 경험한 대상자도 재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서비스 참여 종료일로부터 1년 후 등록 가능하며 재등록자의 경우 분실, 고장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량계를 재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취지에 맞게 이미 서비스를 경험한 대상자보다는 건강관리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문 검진 단계입니다.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 총 3번의 방문 검진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최초 방문 검진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서비스에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중간 방문 검진은 서비스 중반인 12주차 이후의 건강 변화를 환류하고 목표를 재설정하여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방문 검진은 24주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참여 전후 건강 변화와 자가 건강관리 중요성을 대상자에게 환류하며 서비스를 종료하는 단계입니다. 중간 최종 방문 검진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지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문 검진 시작 전 보건소에서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진을 위한 검진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혈액검사, 혈압검사, 체성분 검사, 허리둘레 측정을 위한 기기들을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혈액검사의 경우 기기 구비 없이 보건소 내부 혈액검사실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이 모두 측정되는 기기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리며 모든 검사 장비는 기기 종류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중간, 최종 검사 모두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에게 배포할 디바이스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활동량계 외에도 건강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문검진 업무는 모든 인력이 협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소 내부 행사나 외부 출장 일정 등 담당자 일정을 사전에 고려하셔서 모든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검진 외에도 의사 상담과 영역별 상담을 진행하여 동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되도록 검진을 위한 장소를 미리 예약해 두어 한 장소에서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입니다.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 챙겨야 하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상담을 통해 건강 상담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미션을 통해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를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상시 민원 대응과 대상자 건강수치 모니터링 등 대상자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필수 업무로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 영역별로 6번의 상담은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대상자 관리 업무의 경우 서비스 참여 정도와 참여 의지 등을 파악하셔서 유동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정보 카드 뉴스는 주 1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금년도는 미션 점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여되는 미션 점수는 우측 표와 같으니 대상자 관리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도 탈락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장기간 앱에 미접속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동 탈락되어 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주차에 경고차 탈락 알림이 앱으로 자동 발송되고 3주차엔 시스템상 자동 탈락됩니다. 두 번째,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대상자 확인 후 서비스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죠. 대상자가 참여 의지가 있는 경우 전출 후에도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 지역의 보건소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를 이관하여 이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질환에 이완된 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 상담을 통해 지역 병의원으로 연계하여 치료를 권유해 주시며 중도 탈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간 내 최종 설문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24주 서비스를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설문을 안 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최종 설문 기간 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활동량계가 파손, 분실되는 경우도 탈락 기준입니다. 다만 대상자가 서비스를 계속 받길 원한다면 스마트폰 내에 만보 기능을 활용하여 지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의사를 물어보시고 참여 의지가 있는 경우 자체 활동량계 기능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서비스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엔 대상자 의사를 확인하시고 중도 탈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탈락자의 경우 디바이스 회수가 원칙입니다. 회수된 디바이스는 분실자에게 대여하거나 고장 시 임시 대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도 탈락자의 디바이스는 반납되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연락이 두절되거나 디바이스 회수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디바이스 관리에 대한 감사 대응을 위해 중도 탈락자한테 디바이스 반납을 안내한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참여 완료 기준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24주 서비스 참여 후 최종 건강 설문을 완료하면 참여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24주 서비스를 잘 참여하셨는데 중도 탈락자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추후관리 서비스입니다. 24주 모든 서비스를 참여하고 설문에 참여하면 참여 완료자로 분류되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은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완료자에게는 추가로 24주간 추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후관리 서비스를 지정하면 24주간 주 1회 건강정보 카드 뉴스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참여 완료자가 건강정보를 추가로 받길 원하는 경우 추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개시 전 보건소에서 준비해 두셔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팀 내부 논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길 권장드립니다. 24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세스를 보면 대상자를 등록하고 나서 주차별, 기간별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팀 논의를 통해 대상자 등록 관리 기간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서비스 제공 형태를 보면 크게 정기 운영과 상시 운영, 그리고 기수제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업무의 총량은 동일하지만 표와 같이 장단점에 따라 일정을 분배한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기관이 정기 운영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점점 기수제로 운영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모든 인력이 투입됩니다. 미리 인력을 채용하시거나 섭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담당자 일정 조정이 중요합니다. 대상자를 등록하고 나면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업무는 시기별,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중간검진, 최종검진을 진행하는 경우 서비스 중간, 최종 단계에 또 한 번 모든 인력이 투입되겠죠. 보건소 행사 일정이나 담당자 출장, 업무 일정을 미리 파악하셔서 사전에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검진 장소도 미리 마련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방문 검진은 대상자 동선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별도 안내 인력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되도록 한 장소에서 하길 권장드리고 필요하다면 검진 장소도 미리 예약하셔서 선점해 두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검진 장소도 중간, 최종 검진 일정까지 파악하셔서 미리 예약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검진 기기와 디바이스는 대상자 최초 검진 전에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대상자가 모집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시면서 일정에 맞춰 대상자 홍보도 미리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최소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은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디네이터는 별도 자격 기준은 없으나 사업 특성상 보건의료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우대하여 채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기준입니다. 인건비 집행 기준입니다. 저희 사업비는 2명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사업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바일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사업 인력이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채용 계획이 별도로 없는 경우 인건비, 사업비는 자체 전용하셔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예산 집행 기본 원칙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침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주의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검사 키트 등 소모품 구매 가능하며 서비스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성 상품도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24주 전체 서비스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은 5만 원 이하입니다.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도 인센티브에 포함되는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해당 기기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기기이며 저희 앱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5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앱과 연동되는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연동이 되지 않는 제품이더라도 앱에 수동 입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동되지 않는 기기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인센티브 제공 시 주의할 점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우수하게 참여했다거나 별도 미션을 제공했을 때 미션을 달성하여 물품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검진이나 최종검진 같이 검진을 참여했다고 해서 물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 지적 사항으로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은 경상보조 사업 예산으로 자산취득성 예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검진 기기는 구매가 아닌 대여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인력 교육비, 여비, 자문비 외에도 검진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식비, 행사 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운영비 집행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홍보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홍보 시엔 홍보성 물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홍보 물품은 모집 시기나 서비스 내용 등을 명시하여 무분별하게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의 취지를 살린 물품을 제공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적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의 주요 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 설명과 내용은 쭉 한번 보시고 담당자 교육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리자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담당자의 접속 기록을 모니터링해서 타당한 접속 기록인지 확인하는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며 우측 그림과 같이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 소명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니 해당 일자에 수행한 업무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한 소명 절차나 세부 프로세스는 담당자 교육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시스템 장기 미접속자의 권한을 회수합니다. 3개월 미접속자는 휴면 처리, 6개월 미접속자는 삭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감사 당시 퇴직한 인사 발령자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어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담당자 변경, 퇴직 등 근무 상황 변경 시 상시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현행화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디바이스 제공 기준이 확대되었고 미션 점수, 기준이 간소화되었으며 회수된 디바이스에 대한 활용 방안 안내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강화 차원에서 시스템 장기 미접속자의 권한 회수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 및 추진 일정 공유해드리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 계정 등록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 지원차 투입되는 분들의 계정도 등록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업 안내서와 관련 서식 파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록한 대상자는 연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해년도 연말에 등록한 대상자도 24주 서비스를 다 받으셔야겠죠? 차년도까지 24주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검진 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검진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검진 기간을 미리 파악하셔서 조정해 두시길 권장드리고 부득이한 경우 검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24주 서비스 참여 후 건강 설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목표 인원만큼 대상자를 등록했는데 중도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도 탈락자만큼 대상자를 추가 모집해서 등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탈락자가 발생해서 등록자를 추가 등록하더라도 탈락자는 그대로 집계됩니다. 대상자 관리 인원을 목표 인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상자를 추가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추진 일정 공유해드리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안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연동기기 활용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4종의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 PHD를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연동할 수 있는 건강기기는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로 통용되는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그리고 혈당계 이렇게 4종의 제품군을 연동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활동량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서비스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활동 양계를 통하여 일상의 활동 정보인 걸음수, 심박수, 운동 모드에서 수집되는 정보인 운동 중 걸음수,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의 운동 정보를 수집합니다. 측정된 라이프 로그, 즉 활동 정보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으로 전송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들어온 활동 정보를 관리자 웹으로 모니터링 및 정보를 분석해 서비스 참여 대상자별 맞춤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집중 상담 서비스를 참여 대상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기기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간의 연동은 필수적인데요. 다양한 업체, 다양한 제품군의 연동을 위하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오픈 AP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오픈 API는 사업 시작 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강기기들의 신청을 받아 연동 개발을 진행한 후 검증 작업을 거쳐 보건소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매체이자 기술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API 구조를 보시면 그림과 같습니다. 오픈 API에서는 4종의 연동기기를 블루투스 4.0 통신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페어링을 하고 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활동 정보 값을 앱으로 전송시킬 수 있는 규격을 정의해 둡니다. 이를 연동을 희망하는 제조사 측에서 확인해 공통행위 지침과 데이터 표준에 맞추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과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 개발 소스를 개발원에 제공하고 검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시스템 운영업체는 이를 수령하여 테스트와 검증을 진행합니다. 일정 부분 품질이 증명되면 검증 승인을 제조사 측에 안내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 등록할 수 있는 기기로 게시하는 일정을 협의합니다. 그 후에 보건소에서 안내가 이루어지며 보건소는 연동된 기기를 구매하거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오픈 API 프로세스에서 검증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 양계에 대한 테스트 시나리오 요건을 마련하고 연동기기 제조사에 안내하였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 요건이란 신규 연동을 희망하는 활동 양계에 대해 제조사 측에서 개발 완료 후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테스트를 수행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증 결과에 참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 테스트는 실제 사업 참여자의 서비스와 유사한 환경상의 테스트를 위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테스트 결과서에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일정 활동 정보를 보유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규격화하고 안내하여 사업 참여 대상자의 사용 경험에 근간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베드 집중 테스트로서 다양한 휴대폰 단말과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다양한 모바일 기종의 앱 테스트 센터에서 테스트해봄으로써 단말과 OS별 서비스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나리오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의된 연동 불안정 단말을 필수 5종 이상 포함해 테스트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진행하여 저가 사양 단말의 테스트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과 활동 양계 간의 페어링과 데이터 전송들의 품질 검증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활동 양계뿐만 아니라 최성분계, 혈압계, 혈당계에 대해서도 테스트 시나리오 요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 담당자분들이 사업 개시 전 활동 양계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들에게는 활동 양계 부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 어떤 활동 양계를 구매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관리자 웹의 사업 운영, 사업 관리, 사업 공지 화면에서 디바이스를 검색하시어 2022년 연계 디바이스 안내 게시물을 확인합니다. 게시물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연동 가능한 제품 정보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샘플 활동 양계를 수령하시면 걸음수, 심박수의 유의성, 운동 모드 접근 방법, 단말과의 페어링,
데이터 전송 등 사업 서비스에 필요한 실생활 테스트를 진행해 금년 사업에서 활용할 제품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선정 시에는 사용자의 편의성, 데이터 유의성, 가격, 공급 제조사의 AS, 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매 절차는 샘플을 수령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년 연동 가능한 활동량계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사는 세븐일렉, 파트론, 인바디 총 3개 업체이며 세븐일렉 4종, 파트론 3종, 인바디에서는 1종의 제품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렉에서는 HL7 프로, 파트론에서는 PWB600T, 인바디에서는 인바디 밴드 3를 금년 신규 연동 희망 제품으로 타진하였으나 제품별로 서비스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격, 배터리 지속일, 충전 방식 등은 게시된 표를 꼭 참고해 주십시오. AS 정책은 세븐일렉의 경우 전담 콜센터 및 카카오톡에 세븐일렉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AS 물량을 선지급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불량 제품과 교환 처리를 진행합니다. 파트론은 기기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요청하시는 수량만큼 선발송 및 새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진행합니다. 인바디의 경우 지역별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제품 불량 시 제품 검수 후 교환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샘플 신청은 게시판의 내용이나 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총 3개의 업체 중 첫 번째로 세븐일렉에서 공급하는 활동량계입니다. 세븐일렉 공급 제품은 HR2.5, HR3, HL5, 신규 추가된 HL7 프로 총 4종이며 언급드린 순서대로 제품 사양이 올라가 가격도 높아집니다. 자동 운동 인식 원리는 HR2.5와 HR3의 경우 분당 걸음수로 운동을 인식하는데 분당 90에서 120보를 5분간 지속 시 걷기로 인식하고 120보를 5분간 지속 시 뛰기로 인식합니다. HL5와 HL7 프로의 경우 발이 땅에 닿는 간격과 충격으로 걷기, 뛰기를 자동 인식 후 운동 자동 인식 화면을 표시합니다. 걷는 동작을 계속할 경우 6에서 9분 사이에 걷기로 인식하며 뛰는 동작을 계속할 경우 3에서 5분 사이에 뛰기로 인식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과 호환되는 걸음수, 칼로리, 운동정보 연계, 메시지 알림 등의 기본 정보는 모든 기종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능들은 제품 사양에 따라 부과됩니다. 수동 운동 모드 전환 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븐일렉 전 제품은 현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서 연동하실 수 있도록 검증 절차까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업체인 파트론사에서 공급되는 활동량계 제품군 소개입니다. 파트론사에서 기존 서비스된 PWB400, PWB600, 신규 활동량계인 PWB600T 제품 3종이 있습니다. 자동 운동 인식 원리는 3종 모두 동일하며 분당 남성은 102보, 여성은 112보 이상 3분 동안 측정이 되면 자동 운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운동 모드에서는 10초 단위로 심박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과 호환되는 걸음수, 칼로리, 운동정보 연계, 메시지 알림 등의 기본 정보는 모든 기종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PWB600T의 경우에는 비접촉식 체온계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 앱과 연동이나 서비스는 되지 않아 자체적인 참고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동 운동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은 PWB600과 PWB600T는 디스플레이에서 운동 모드를 선택하여 접근 가능하고 PWB400의 경우 별도의 화면 접근 모드가 없어 걸음수 화면에서 2초간 길게 터치하여 시작 가능합니다. 파트론의 특성으로는 국내에서 제품을 양산하고 개발하는 것이 있으며 마케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PWB400, PWB600의 경우 현재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서 연동 가능하며 PWB600T의 경우
현재 검증 마무리 단계로 3월 첫째 주에 서비스를 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바디사의 활동량계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바디에서 기존에 공급해오던 인바디 밴드 2와 인바디 워치는 올해 단종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서 보유 중인 제품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바디 밴드 3라는 제품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만 아직 제품 양산이 지연되어 3월 7일 현재 제조사 측에서 오픈 API에 맞추는 개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증 작업까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르면 4월 중순 이후에 인바디 밴드 3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 연동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이후 시작하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며 가격 정책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인바디 밴드 3의 자동 운동 인식 원리는 45초 이상 달리기를 지속하였을 때 중강도 운동으로 인식하며 운동 모드로 진입 시 심박수를 10초 단위로 저장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연동 지원 기능은 위의 두 제조사의 제품군의 기능과 동일하며 우리 앱 외에 자체에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은 인바디 검사, 스트레스, 수면 상태 측정 등이 있습니다. 수동 운동 모드 전환 방법은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 러닝머신, 자유운동 중 운동 모드를 선택해 3초 카운트다운 후 운동 모드에 진입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선정된 대상자분들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아이디와 활동 양계를 제공하며 페어링 방법을 안내하거나 페어링을 해드려야 합니다. 모바일 앱 연동을 활동 양계로 예를 들면 우선 페어링, 즉 연동하려는 활동 양계가 켜져 있는 것과 기기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며 앱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단말에 블루투스와 GPS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앱을 켜신 후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 바탕 위 제일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설정 화면에서 두 번째 기기 설정을 누르시면 연동하고자 하는 제조사의 첫 이니셜과 기종을 찾아서 누릅니다. 활동 양계에서 확인한 시리얼 넘버와 동일한 번호를 선택하시면 페어링 성공 확인 메시지가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가 활성화됩니다. 활동 양계를 연동하면 활동 양계에 저장된 나의 활동 정보인 걸음수와 심박수 등을 앱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활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은 자동 연동과 수동 연동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연동은 우선적으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이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 연동이 진행됩니다. 수동 연동의 경우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켰음에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거나 추가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자동 연동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 후 대시보드 하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상단에 데이터 전송 메시지가 뜨고 활동 정보가 모바일 앱에 전송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이 지원 가능한 스마트폰 단말 기종은 블루투스 4.0 지원 버전 이상의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경우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 이상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iOS의 경우 12버전 이상, 단말 기종으로는 아이폰 6 이상의 제품에서 서비스 가능하오니 대상자 선정 이전에 해당 스펙 이하의 단말을 보유한 참여 희망자가 있는지 확인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원 불안정 스마트폰 리스트는 스마트폰 단말 테스트와 서비스 중의 CSR을 취합하여 활동 양계 연동이 불안정한 단말을 정리한 것이며 연동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말 기종보다 연동 실패율이 높은 기종임을 사업 진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로 LG에서 제조한 제품군이 주를 이루며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갤럭시 J 시리즈 A30, A31, 갤럭시 코어, 맥스, 와이드나 중국이나 국내 미정식 제품군인 샤오미, 화웨이, 블랙베리, 구글 픽셀폰 등이 지원이 불안정한 스마트폰에 분류됩니다.
스마트폰 단말의 사양이 낮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동량계 연동이 어려운 경우 자체 활동량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 활동량 측정이란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구글 PC나 애플 건강 앱을 통해 측정된 걸음수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자체 활동량 측정을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핏, 아이폰은 애플 건강 앱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합니다. 활동량계 연동 없이 걷기 활동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관리자 웹의 사업 운영, 대상자 관리, 대상자 정보 관리 화면에서 자체 활동량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자체 활동량 측정 여부를 예로 선택하여 저장을 누르면 가능합니다. 단, 심박수 정보는 취득할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연동기기 활용 방법의 핵심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과 활동량계 연동, 데이터의 전송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단말이 원활하게 연동되고 건강정보가 정확히 전송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양한 통신 환경, 단말 기종, OS의 경우로 인하여 활동량계와 앱 간의 연동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블루투스나 GPS 설정이 켜져 있지 않은 경우에 연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럴 땐 해당 설정을 켜신 후 다시 연동을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에 타 블루투스 기기 사용 해제를 진행하신 후 연동 작업을 재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루투스 연동 장애 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은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정 버튼에 들어가 상단에 버전 정보를 슬래시 앞 숫자와 뒷 숫자를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활동량계에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주위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 통신기기의 전원을 끄고 다른 활동량계 디바이스와 거리를 띄운 후 블루투스 기능을 재시작합니다. 연동이 되었지만 활동량계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이 불안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일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사용 안함, GPS 사용함으로 설정하고 재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동에 대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여도 어려움이 생길 때 최종 방법으로는 우선 앱에서 활동량계 연동을 해제하고 앱을 삭제합니다. 그 후에 블루투스 캐시나 기기 목록을 지우고 위치 서비스인 GPS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재설치하여 페어링을 재시도해 보시는 방법으로 조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븐일렉 제품의 경우 베리핏 프로 앱을 통해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으니 8단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내사항 자료는 관리자 웹 게시판에 2022 연동 디바이스 내용에 함께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동기기 이슈나 관련 문의 창구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활동량계 기기별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버튼에서 오픈 채팅을 선택하시고 보건소 모바일이나 업체명으로 조회되는 방을 확인하셔서 입장 코드 0202를 적으시면 채팅방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채팅방은 사업 운영을 위한 소통방이며 업체별 문의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 채팅방이 있으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운영이나 앱과 기기 연동에 관련된 시스템 문의는 1666-6357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그림의 우측과 같이 오류 현상, 발생 시점, 대상자, 단말 및 기종 환경, 문제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저희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어 되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신규 활동량계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이전 활동량계 제품의 사용 안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때 활용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담당자분들이 보다 자유롭게 관리자 웹 사용을 안내받도록 교육 동영상을 개발했습니다. 관리자 웹에서
사업 운영 하단의 8번째 메뉴인 교육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그림과 같이 화면에서 역할에 맞는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연동기기 활용 안내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